네, 오늘은 통영 일주를 한번 떠나보았습니다. 여기는 통영 해양관광농원이고요. 그래서 오늘 계속 한번 걸으면서 통영 일주를 하면서 제가 기러기 아빠를 하면서 겪었던 생각들, 그리고 준비를 한다면 아빠로서 뭘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어가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이야기해 볼게요. 자, 오늘은 계속 제가 걸어 다니면서 제가 이야기를 끊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걸어서 통영을 한번 걷는 거 시작했는데요. 사실 기러기 아빠를 시작을 했을 때 결정하기 전에 아들이랑 와이프랑 같이 현지도 답사도 했었고, 그땐 뭐 가족들 보내고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에서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생각은 사실은 했었죠. 근데 막상 시작을 하고 나면 외로움이 사실 있어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 회사를 다니는 시간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주말이 제일 문제죠. 주말이 되면 다른 뭐 주변 사람들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만 결국은 기러기 아빠는 혼자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뭘 할까, 그리고 혼자 있는 게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뭐냐면 걷는 거예요. 걷는 거. 그래서 등산을 처음에 가려고 해서 혼자서 산에도 가고 도시락을 사서 산의 정상에서 먹기도 해보고 했는데, 이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힘이 들어.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등산은 사실은 조금 포기를 했고, 그래서 어떤 거라냐면 이렇게 주변을 내가 살고 있는 집 주변을 걷는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보통은 뭐 회사 마치고 와서도 걷고 하니까, 근데 주말에는 보통 한 10km 이상 걷고 있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가지는 또 하나의 지금 취미를 가지려고 하는 거 뭐냐면 드럼을 배우고 싶어서. 왜냐면 제가 사실 은퇴를 하고 나서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드럼을 배우는 거였는데, 뭐 지금 주말에도 뭐 가족이 없으니까 그런 드럼을 배우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뭐냐면, 혹시 기러기 아빠를 생각하고 있다면 반드시 혼자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주변에 친구가 많고 뭐 그런 것도 좋겠죠. 근데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가 있어서 주말마다 계속 친구들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친구들도 자기 시간이 있기,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혼자 놀기를 잘 하셔야 돼요. 혼자 노는 거에 대해서 즐거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음식도 혼자서 해먹는 거에 대한 즐거움을 가지셔야만 혼자 사는데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찍고 또 다른 장소에 가서 이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다려주세요. 여기는 통영 루지와 케이블카를 타는 곳입니다. 통영에 오시면 한 번쯤은 꼭 타볼 만한 그런 거죠.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 저 위에 있는 미륵산 정상까지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기 바로 이 앞바다예요. 요트가 있는 앞바다인데, 저기에 바다에 물고기가 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물이 깨끗하고 바로 앞에는 또 이렇게 물고기들이 많이 있답니다. 참 좋네요. 자, 여기는 한국의 나폴리항이라고 불리는 통영항입니다. 통영항. 사실 저는 부산 사람이에요. 부산 사람. 그러다 보니까 뭐 바다는 많이 보고 살았죠. 그래서 지금은 직장이 인사 발령으로 거제에 발령 나면서 여기 거제에 살고 있습니다만, 근데 사실 또
집 앞에서도 부산에 가면 집 앞에 바다가 보여요. 근데 사실 비교를 부산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비교해 보면 통영 바다가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물이 깨끗해요. 물이 깨끗해. 부산 바다는 사실 물이 깨끗하진 않거든요. 근데 통영 바다에 와보면 사실 그 동남아나 아니면 어디 휴양지를 가게 되면 보이는 그런 깨끗한 바다 있잖아요. 그런 바다들을 느낄 수가 있답니다. 여기는 이제 뒤에 요트들도 보이네요. 요트들. 요트들. 그쵸. 사실 저도 이런 나중에 이런 요트도 한 대 사서 낚시도 하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왜냐면 저도 은퇴를 하고 나면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아들이랑 사랑하는 와이프가 있는 곳으로 같이 떠나서 거기에서 새롭게 제2의 인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뭘 할지는 아직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간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여러 가지 소득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냥 무작정 가서 거기서 뭔가 음식 장사를 한다? 저는 반대합니다. 그건 반대합니다. 왜냐면 사실 저는 회사에서 제가 한 5년 전이죠. 5년 전에 회사에서 발령이 나 있어서 거기서 지금 와이프랑 애가 있는 곳에서 한 5년 살다가 복귀해서 지금 한국에 산 지 5년 됐네요. 그래서 5년 동안 해외에 살아보니까 음식점들을 하시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되게 많으신데 기본적으로 오래 하지를 못하세요. 못하고, 그리고 생각하기에 해외에서 가서 음식점을 하면 뭐 대충 뭐 해도 한국 음식이니까 좋아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에 있는 한국 음식점들 되게 맛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한국에서 어느 맛집, 진짜 뭐 사투리로 엔간한 맛집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맛있어야만 갑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가다 보면 음식점 하시는 사장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고객들이 대부분 한국 사람을 타겟으로 하세요. 한국 사람을. 근데 한국 사람으로 타겟으로 하는 음식점 사장님이 계시고, 어떤 음식점 가보면 한국 사람이 타겟이 아니라 현지 사람이 타겟인 그런 음식점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현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음식점들은 계속 오랫동안 하시고 돈을 많이 버세요. 그런데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들은 오래 가지 못하고 망하게 됩니다.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급은 너무 많은데 음식점을 찾는 수요자들이 너무 작은 거죠. 그래서 음식점을 한다면 현지인을 대상으로 해라. 그리고 굳이 다른 길이 있다면 음식점은 조금 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은 다른 소득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한국에 있는 집을 정리를 어느 정도를 해서 임대 소득을 매달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리고 두 번째 모델로 뭐 현지 언어가 된다면 거기에서 간단한 파트타임 뭐 일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만두게 되면 거기에서 현지 가이드, 뭐 여러 사람들을 원하지는 않아요. 제가 한국에 있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 출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만 좀 차별화된 개인 가이드 뭐 그런 것들도 해주고 싶고, 그 다음은 뭐 여러 가지를 사실 저도 찾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가 된다면 저도 회사를 그만두고 또 나이가 좀 더 들어야 되겠죠. 그만두고 또 현지에 가서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기는 제가 거제에 있으면서, 거제 통영지구에 있으면서 너무 예쁘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곳입니다. 만약에 제가 나중에 은퇴해서 해외에서 거주할 계획이 없었다면 사실 통영이나 거제에서 한번 살아보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곳입니다. 자, 뒤에 풍경을 한번 쫙 보여드리고 저는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 아이고, 저기에 있는 다리가 무엇인지 몰라서
저기까지 한번 걸어가고 이제는 다시 차가 있는 통영 해양공원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걸어온 게 한 1시간 반 정도 걸었네요. 다시 이제 또 똑같은 길을 걸어가려니까 조금 지루하긴 하지만, 아이고, 이분들은 조개를 잡으시네. 하지만, 어쩌겠어요. 또, 간 길 있으면 돌아가야죠. 예. 저기까지 가서, 저기 위에서 한번 바다 풍경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많이 잡으셨나? 예, 여기가 어디지 알아냈습니다. 여기는 통영 등대낚시공원이라고 합니다. 야, 신기하네. 이쪽으로 아까 보였던 그쪽 다리를 쭉 가게 되면 저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뒤로 돌려가지고 보여드리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뒤로 돌아봅시다. 감성돔 45cm를 잡으면 5회 무료 여권을 준다고 합니다. 오, 감성돔도 잡히나 봅니다. 예, 이제 여기는 통영의 중앙시장입니다. 중앙전통시장. 보시면 알겠지만 중앙시장에 제일 유명한 게 꿀빵이죠. 꿀빵이랑 그 다음에는 충무김밥이 되게 유명한 곳입니다. 사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회를 조금 사려고 합니다. 지금은 봄이다 보니까 보리, 숭어가 되게 맛있는 철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부산 사람들은 숭어를 잘 먹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면 숭어가 사실 좀 깨끗한 물에 살지 않아요.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곳에 낙동강 하변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질이 안 좋은 곳에 산다 그래서 잘 안 먹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숭어는 거제도, 통영 여기서 나는 숭어가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 바닷물에서 사는 숭어를 잡기 때문에, 그래서 보리숭어다라고 해서 봄에는 거제도산 자연산 숭어를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태어난 곳은 부산 영도라다 보니까 자갈치의 시장 그리고 광안리 배센터 많이 가봤지만 가격대나 그리고 신선도나 라는 걸 봤을 때는 역시 통영 중앙시장에 있는 하러시장, 저 앞에 보이시죠? 여기가 가장 싸고 가장 맛있다, 양도 많고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로 들어가서, 어이구, 저 골목에 보세요. 저 골목 안에가 이제 시장입니다.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숭어회를 사서 이제 집에 와서, 원룸이죠. 혼자 살고 있으니까 원룸에 와서 숭어회를 먹으면서 저녁을 하려고 합니다. 자,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조금씩 세부적으로 한번 생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안녕.